네, 핫이슈 핫키워드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 산업부의 공태윤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복권에 당첨된 남자 공태윤 기자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남자 무슨 예. 뜻이죠? 지난번에 첫 방송 이후 제 와이프가 예.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예, 그래서 방송 출연했다고 예. 저는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막 여기저기 막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묻는 게 이게 출연료를 얼마 받냐고 아직 출연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예. 얼마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실망하진 않겠죠? 출연료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그러면 큰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또 공 기자님 좀 멋진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료는 지급됩니다. 예. 다행입니다. 자, 이어서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이도희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조이 이도희 기자입니다. 저는 취재를 너무 열심히 해서 목이 쉰 여자입니다. 그래요. 예.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또 목이 쉬셨군요. 농담이고요. 만우절이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목이 좀 쉬어서 불편하시더라도 좀 예. 이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섹시하십니다. 섹시하세요. 예.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핫이슈 핫키워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주제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먼저 공개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내용 첫 번째 삼성 현대차 채용 전형 일부 변경, 그리고 두 번째 삼성 직무적성 검사 사트 대비법, 세 번째 산학 장학생 채용, 이렇게 3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삼성과 현대차의 채용 전형 일부 변경이란 주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삼성이 일단 그 3회 제한 제도를 폐지를 했죠. 취업 준비생들의 반응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3회 제한 폐지 소식은 사실 그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 삼성이 이제 지원서, 이력서 접수 단계에서 이제 같은 계열사에 3회 이상 지원을 하면 지원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팝업창을 띄워서 이제 금지를 했었는데 네네. 갑자기 이번 상반기부터 이 팝업창이 뜨질 않았다는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서. 그래서 혹시 폐지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회사 쪽에 문의를 해본 결과 이제 몇 분 뒤에 그 제안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이제 그룹 사이트에 올리고 보도자료를 뿌릴 예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밝혀져서 3회 제한 걸려가지고 지원을 좀 어려워했던 구직자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고 또 이제 일반적인 구직자들은 또 그래서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이 3회 제한 제도가 폐지됐다는 게 이 삼성의 가장 큰 채용 전형 변경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사트 합격자에 한해서 에세이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미리 지원 접수할 때 에세이를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이미 에세이를 좀 제출을 해서 결과가 나오기는 한 상태인데요. 그 이번에 3회 제한 폐지랑 그 에세이가 가장 또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 지원 단계에서 학점이나 어학 성적 같이 일반적인 성적만 제출을 하면 바로 이제 합격이 됐는데 이번에 그 에세이가 갑자기 원래 사트 이제 서류 다음 단계죠. 사트 이제 합격을 한 사람들만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했었는데 이 시기가 서류 전형으로 앞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직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특히 지방 구직자들 사이에서 좀 문제가 많이 됐는데 삼성이 그 이력서를 제출을 할 때 그 고사장, 사트 고사장도 직접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방 구직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고사장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에세이를 쓰느라고 이걸 빨리 접수를 못하니까 신청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시험을 봐야 되고 이런 경우도 좀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제 일반 구직자들도 이제 에세이가 혹시 서류 전형에 반영이 돼가지고 에세이를 잘 써야 사트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번부터. 사실상 서류 전형 부활이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었는데, 또 문의를 해본 결과, 그거는 아닌 걸로. 그래서 이번에 서류 전형에서는 에세이가 반영이 되지 않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좀 줄이고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좀 그렇게 바꾼 걸로 이제 삼성 측에서는 밝혔어요. 근데 하반기 때 서류 전형을 부활하겠다고 하니까, 예행 연습차 조금 미리 도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일단은 좀 미리 땡겨서 받는 거지 미리 심사를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이제 에세이 항목이 계열사랑 직무별로 모두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새로운 문항들이 추가되었다고 하죠. 네, 원래 삼성이 그 작년까지만 해도 에세이 문항이 그룹사별로 다 똑같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시기를 당기면서
그 문항도 많이 바꿨는데요. 그 삼성전자 뭐 C나 IM 부문을 또 예를 들면 이제 영업이나 마케팅 지원자에게는 본인이 미래에 가장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IoT에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라고 요구를 했고, 경영 지원 지원자한테는 글로벌 IT 회사들의 뭐 재무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고 현재 경영 환경에 적합한 재무 관리 전략을 쓰라. 사실 듣기만 해도 조금 어려워요. 난해하고 어렵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직자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자, 아무튼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에세이 문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의 포인트를 가지고 작성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도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문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신문.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종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 뉴스나 이런 것보다 좀 지면도 길고 네. 내용도 많고 좀 더 이렇게 논리적인 내용을 함축을 해서 많이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사트에도 방금 나온 것처럼 뭐 자사 제품이나 주력 서비스를 뭐 설명을 하라 이런 식으로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삼성 관련 기사를 평소에 많이 읽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전에 그 삼성 한 계열사 인사팀장을 제가 뵀었는데 이제 이분이 하신 말은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그 전자산업에서 좀 유명한 그 CES 같이 그런 관련 업계 유명한 박람회를 찾으면 이제 삼성이 가장 최근에 주목하는 뭐 제품이나 그런 기술에 대해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팁도 제시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종이신문 많이 보고 뉴스 많이 접하고 또 CES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새로운 에세이 문항에도 당황하지 않고 작성하는 비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도 채용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사실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한데, HMAT 마지막 과목으로 이제 역사 에세이를 치르게 되죠. 네. 네. 그 현대차가 이제 역사 HMAT가 4월 네. 11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현대차가 작년 상반기부터 20계열이랑 B20계열을 나눠가지고 각각 전기공채랑 상시공채로 이렇게 나눠 처음 선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20계열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공채에게만 역사 에세이를 HMAT에 추가를 했는데 네. 올해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B20계열, 뭐 인문상경계열도 HMAT에서 역사 에세이를 보도록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좀 많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예. 어떤 문항이 출제될 것으로 좀 예상되세요? 이제 현대차는 다른 기업들, 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는데 네. 현대차는 유독 논술, 이제 장문 논술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역사적 사실을 현재의 관점에 접목시키는 게 가장 관건인데요. 이제 작년 상반기 예를 들면 뭐 세종대왕이 출제했던 과거 시험 문제를 현재에 자신이 받는다면 어떻게 답을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굉장히 잘 조화를 이뤄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이 출제한 과거 시험 문제를 21세기 자신이 받는다면 네네. 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구별법이라는 네. 문제. 예.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저희 책에 있습니다. 책에 있어요? 저희 자벤조이를 보시면 거기 제가 기사를 썼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캠퍼스 자벤조이 책을 보시면은 좀 구체적인 작성법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역사 에세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책을 사 보면 좋겠지만 대비법 그래도 방송 나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과거와 현재를 접목시키는 것과 또 이제 현대차가 이거를 논술형으로 보겠다는 거는 지원자의 그러니까 단순한 객관적 사실만 본다는 게 아니고 네. 그 지원자의 역사적 그 가치관 이런 거를 현대차의 인재상에 얼마나 맞춰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본다고 현대차 쪽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생각을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과 또 현대차의 채용 전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사실 두 그룹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의 채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해서 자주 또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핫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삼성 관련해서 사트 대비법 오늘 공 기자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와, 이제 4월 12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올해 지원자 수 어마어마하겠죠? 예, 사실 사트를 제가 친다면 제가 합격할 수 있을지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불합격하실 것 같아요. 예, 저 불합격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지원자들도 많고 지원자가 하니까. 재작년 하반기부터 10만 명이 넘었어요. 와, 진짜 예. 수능이네요, 수능. 그렇죠. 예. 한 해 한 20만 명 정도가 응시를 하는데 예. 이번에도 한 10만 명이 훌쩍 넘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다. 최대 지원자 수가 몰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때문에 지금 각 대학과 또 취업 준비생들은 비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들 하고 있나요?
예, 지난달 16일에 서강대학교 K관 301호에서 이제 한 4일 동안 서강대학교 취업지원센터에서 사트 대비반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250석 정도의 강의실 규모였는데 250석이 다 찬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뒤에 서서 막 강의를 듣고 입석으로. 예, 그럴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거죠. 우와.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일요일 날 그 강남의 모 학원에서 사트 강의가 있었는데 이건 예.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하는 유료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넘쳐나더라고요. 와.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내일은 또 서울대학교에서는 이 사트를 대비해서 모의고사를 치고 연세대학교에서는 4월 7일 날 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국민대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7일까지 예. 이렇게 또 아예 사트 쪽집게 특강 강의가 열립니다. 국민대 난리네요, 학교에서. 진짜. 그러니까 예. 전국에 있는 대학이 난립니다. 사트 예. 난리. 그래요. 아무튼 학생들이 참 그 사트에 대한 심정이 절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사트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트는 모두 5개의 영역이에요. 네. 언어, 논리 영역, 수리 논리, 추리 논리, 시각적 사고, 그다음에 상식 영역이 이렇게 140분 동안 160문항을 풀어야 됩니다. 140분 동안 네. 160문항.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다는 이야기 저희가 또 많이 전해드렸는데 주의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트에서 주의할 점은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짚어봤는데요. 5가지. 예. 하나는 먼저 입실 시간을 지켜야 돼요. 제가 지난해 사트 집 근처에 사트 고사장을 갔었는데 네. 8시 30분이 되니까 S1 직원들이 교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아예 그냥? 네. 그래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택시를 타고 막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예. 입실이 안 됐어요. 아이고. 예,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8시에 한 30분 정도의 문을 닫는 것 같더라고요. 꿀밤 한 대 맞고 뭐 들어가고 이런 거 예, 없어요? 그게 이제 S1 직원들은 무섭게 생겨가지고 예. 아니 무조건 예, 무조건 교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거예요. 엄격하군요. 예. 그래서 미리 조금 여유 있게 가는 게 아무래도 시험을 합격하는 비결의 최애 방법이 아닐까. 예. 그다음에 이제 사트는 오지선다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사지선다면 이렇게 찍어서 25%의 확률이 있지만 그쵸. 오지선다는 20%의 확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성을 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하셔야 찍으면 될 안 거고 되겠네요. 예, 찍지 마셔야 됩니다. 아. 찍게 되면 오답률을 삼성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아. 예, 오답률이 높으면 탈락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다음에 이제 수정 테이프 이 마킹을 하다가 틀리면은 이렇게 다시 답안지를 다시 받아서 마킹을 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근데 삼성 측에서 제공하진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와서 하얗게 칠한 다음에 다시 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예. 그다음 펜 사용을 통해서 하는데 시각적 사고 문제에서 작년에는 막 이렇게 이게 펀칭 유형이라고 해서 뚫었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오나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시험지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하는 뭐 학생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고사장에서는 그걸 허용하고 어떤 고사장에 허용을 안 했던 거예요. 이게 또 논란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올해는 아예 그렇게 문제지를 돌리거나 뭐 뚫기 연습을 한다든지 네. 이런 거는 허용을 안 하기로 허용이 아예 안 되는 걸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시험 끝나기 몇 분 전입니다. 이런 신호가 있긴 있죠. 그것도 지켜야 되죠. 매 영역마다 3분 전에 약간의 3분 남았습니다. 이런 종료 안내 신호. 신호를 준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긴장하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 많이 놓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주의점들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경쟁이 치열할수록 또 남은 기간에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실제 삼성그룹에 입사한 5년차 내외의 젊은 직원들을 상대로 합격 노하우를 알아오셨다고요? 네. 네. 이 사트라든지 인적성 시험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공부 안 해도 돼. 그다음에 뭐 공부한다고 뭐 이게 합격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자들이 한 얘기죠. 그렇죠. 어허, 예. 그리고 이제 자신에 맞는 그런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그냥 예, 막연히 학원 강의를 듣고 뭐 인강을 듣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에 맞는 그런 비법을 찾아서 계속 그걸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에이 뭐 직무적성이야 그냥 뭐 정해져 있는 거지 하고 봤다가는 반드시 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그들의 합격 노하우를 공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 입사 6년 차 한 대리였는데요. 네. 이분이 2008년에 시험을 응시했는데 이 선배 말 듣고 떨어진 선배 말 듣고 공부를 안 하고 응시를 네. 한 거예요. 근데 역시나 떨어진 거죠. 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계속 그렇게 선배 말을 계속 충실히 따라 한 2년 동안 따랐다가 안 돼서 마지막 2010년에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합격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이게 시험이 140분 동안 160문항 5개 영역을 풀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가 실전 대비처럼 140분 동안 160문항을 자기가 한 10번씩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에 가서도 안정감을 찾고 문제가 시뮬레이션도. 그렇죠. 문제가 달리 나와도 정확하게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실전 연습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40분이라는 시간에 160문항을 계속해서 풀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제일 네. 중요하겠군요. 예, 예. 그래야지 시간 관리하는 방법도 여러분만의 나름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실 시사상식이거든요. 이거는 네. 평상시에 뉴스 많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좀 준비하려면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삼성의 시사 상식 부분은 어떤 네. 문제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삼성 제품에 대한 문제들. 요즘에 갤럭시 S6라든지 엣지라든 이런 새로 지난번에 나왔죠. 신문에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서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기초 상식, 그다음에 시사 상식, 국사, 세계사, 그다음에 경영 부분, 경제 부분, 그다음에 공학 부분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과학적인 측면도 나오고요. 다양하네요. 예, 다양한 영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문을 보면서 단편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로 과학 부분도 보고 경제 부분도 보고 정치 부분도 보면서 두루 종합적인 이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듯합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 좀 철저한 대비, 미리미리 대비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트도 통과하고 임원 면접까지 통과했다 칩시다. 근데 인성 검사에서 만약에 반조직적, 반사회적 지수가 높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인성 검사를 면접 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어요. 삼성에서. 동시에. 예, 사트에서 분리해서. 근데 이제 인성 검사가 왜 중요하냐? 인성 검사 같은 경우는 250문항을 한 45분 동안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파트 1하고 파트 2로 나뉘는데 인성 검사에서는 반조직적, 반사회적 인 사람이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면 이 사람은 아무리 면접이나 사트를 잘 봐도 합격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합니다. 무서운 사람인데.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삼성은 이 조직 내 어떤 융합이라든지 협업을 중시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 담당자가 말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인성 검사 또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내가 스스로 내가 반조직적이고 반사회적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막 거짓말로 풀어도 됩니까? 예,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100%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기보다는 일단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는 반사회적이지 않고 반조직적이지 않고 아주 조직적인 인간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거기에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거 알려주시네요. 예. 네. 아무튼 뭐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 탈락할 만큼 그럴 분들은 없을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 말씀드려봤고요. 이제 면접 얘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삼성은 면접 어떻게 진행돼요? 사트 합격자 이후에. 면접은 인성 검사가 끝나면은요. 임원 면접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이렇게 두 가지를 하루 동안 이제 인성 검사를 포함해서 다 하루 동안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면접관이 보통 3-4분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들어가셔서 이제 한 3-40분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면접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묻는 꼬꼬면 방식의 꼬꼬면. 질문. 예, 꼬꼬면 꼬리에 꼬리를 묻는 면접 방식이라고 해서 재밌네요. 꼬꼬면이라고 꼬꼬면 면접이라고 합니다. 예. 이 꼬꼬면 면접과 두괄식 답변 스킬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꼬꼬면 면접을 이렇게 물으면은
이게 핵심적인 답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자기의 경험을 담아서 부연 설명을 하면 아주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을 먼저 말해야지 잘 들리고 네. 듣게 되니까 좋습니다. 네네. 요즘에 꼬꼬면도 있고 따따면도 있더라고요. 따지고 따지는 면접. 따따면. 예, 예. 알겠습니다. 어느 기업인가요? 제가 지금 지원했어요. 예. 역시 멋있는 분이 말도 잘 지어내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면접 때 1분 자기소개 하잖아요. 면접 때 1분 자기소개. 이게 사실 저희 같은 뭐 선수들이야 1분 동안 이렇게 핵심 있게 말하기가 뭐 훈련이 되어 있지만 대학생들은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면접을 1분 자기소개도 EW1H EW1H. 를 적용하라.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아요. 예. W는 what. What? what.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이 직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무슨 강점을 지녔다. 내가 what. 무엇인가?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why. Why? 왜 이런 강점을 지녔기 때문에 왜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1H, how. 그래서 입사 후 5년 뒤에, 10년 뒤에 나는 이 회사를 어떻게 해놓겠다. 이러한 아하. EW1H를 기억해서 거기에 자기소개서를 한 60초에서 한 80초 사이에서 이렇게 답변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분이기 때문에 EW1H로 요약해서 또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말씀하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PT 면접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PT 면접은 어떻게 대비하면 예, 좋을까요? 프리젠테이션 면접은 보통 한 40분 정도의 시간을 미리 줍니다. 문제를 주고 나서 거기서 자기가 A4 용지에 A3 용지에 자기가 답을 미리 적어서 그것을 면접관 앞에서 판서하면서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공계나 재무직군 같은 경우는 전공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용어들을 좀 많이 언급하면 좋고요. 영업 마케팅 쪽은 아무래도 회사 상품이라든지 컨텐츠와 관련된 것들을 문제가 출제되니까 거기를 미리 숙지를 좀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면접관 앞에서 이제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쓴다고 해요. 근데 면접관 앞에 가서 인사를 한 다음에 뒤돌아서서 화이트보드에 계속 자기가 A3 용지에 썼던 걸 계속 쓰고 보면 있어. 등만 보이고. 네, 그러면 15분이 다 지나가 버려. 네, 그러니까 등만 보이고 쓰지 말고 자기가 핵심 키워드 그다음에 표 만약에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를 이렇게 딱 설명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예. 면접관을 보시면서 판서를 같이 하면 이런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또 뒤돌아서 필기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그 바지가 엉덩이를 먹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네네. 뒤돌아서 필기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PT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면접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트가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반드시 큰 도움 받으셔서 꼭 합격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산학 장학생 채용입니다. 산학 장학생이 뭔가요, 기자님? 네, 이제 산학장학생을 이제 지금 공채 시즌인데 산학장학생이 웬 말이냐 이런 또 구직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요즘 사실 공채보다 이게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전공에 이제 졸업을 얼마 안 남겨둔 학생들을 이제 모아서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졸업과 동시에 입사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산학 장학생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 공채를 한 단계 앞당긴 게 인턴이라면 이 인턴을 네. 또 앞당긴 게 바로 이 산학장학생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 산학장학생을 왜 이렇게 막 많이 하려고 하냐면 갈수록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 경쟁을 타개하고자 인턴 채용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 인턴을 이제 효과적으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인재를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막 학교에 원하는 전공에 원하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찾아가서 기업들이 채용 설명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요즘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이나 상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념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산학 장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기업들이 많네요. 네. 네네, 뭐 현대차 그룹이나 뭐 LG 하우시스, 롯데케미칼 같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들 기업 같은 경우는 공채보다 산학 장학생 소식을 더 막 먼저 3월 초부터 막 이제 전해줬어요. 특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뭐 모비스, 위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공채보다도 더 많은 8개 계열사가 이제 산학 장학생 채용에 굉장히 돌입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집중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산학장학생 채용에 나서고 있군요. 두산중공업도 이제 산학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하죠? 두산 그룹은 아직 지금 상반기 채용 소식이 없어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동안 정규직을 채용했던 걸 이제 아무래도 기업 사정이 좀 좋지가 않으니까 작년에는 인턴으로 이거를 좀 전환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인턴도 이제 채용이 좀 어려울 것 같이 보여요. 대신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런 산학 장학생을 통해서 40명을 뽑겠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산학 장학생은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석박사 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채용을 해서 바로 이제는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에서 원하는 전공이나 그런 전공 지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걸 평소에 좀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학비 지원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 또 더 큰 메리트는 이제 입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어떤 혜택들을 구체적으로 받게 되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비를 지원을 해주는 곳이 대부분이고요. 네. 뭐 이제 또 기업에 따라서 전액을 주는 것도 있고 일부를 제공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이 외에 현대차는 뭐 노트북, 롯데케미칼은 이제 박사과정에게 뭐 논문 연구비 50만 원 같이 이런 좀 추가로 지급해주는 네. 그런 혜택도 있어요. 저게 지금 현대차를 제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대차에서 노트북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네, 예, 예. 사면 좋겠지만 노트북을. 예. 네, 그래서 무엇보다 또 이런 뭐 장학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요즘 취업난도 심각한데 이제 졸업하자마자 바로 기업에서 채용을 해준다고 하니까 또 그런 혜택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뭐 산학 장학생들의 혜택이 많은 것은 참 뭐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오히려 반대로 학사 출신 구직자들의 취업문을 더 좁게 만드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상반기 공채 시즌 시작돼서 제가 이제 학교들을 막 돌아다녀 봤어요.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상반기 공채라는 얘기는 거의 없고 산학 장학생 채용을 뭐 공고나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산학 장학생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박사를 위주로 학사가 아닌 석박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 또 비이공 계열, 그러니까 이공 계열. 이공계 친구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닌 인문 계열이나 또 학사 출신들 이런 지원자들은 굉장히 갈 곳이 더 없어지는 거죠. 공채도 줄어들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런 이제 뭐 기업들도 뭐 당장 인문 계열보다는 이공 계열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또 이제 인문계 학사 지원자들의 많은 좀 취업문이 좀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디슈 하키워드 함께 해주신 두 분의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